박민서의 이름이 불린 순간보다 더 놀라운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즌2 개막전 라인업에서 박민서는 단순히 엔트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입 선수가 곧바로 4번 타자이자 유격수로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볼 출신 최혜빈도 6번 타자 3루수로 선발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변화는 시즌1에서 강한 타격으로 존재감을 보여준 송가가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오른다는 결정이었습니다. 기존 멤버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방식은 없었습니다. 추신수 감독은 승률 6할을 달성하지 못하면 팀 해체라는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가차없이 실력 순으로 라인업을 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시즌2의 첫 라인업은 단순한 명단 발표가 아니라 블랙퀸즈 내부의 경쟁 질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2026년 7월 16일 방송된 야구여왕2 2회에서 이 변화는 실제 경기로 이어졌습니다. 개막전 상대는 산타즈였습니다. 산타즈는 2025년 전국 여자 야구 랭킹 9위에 오른 팀이었고 7년의 팀 역사를 가진 베테랑 전력이었습니다. 2025년 팀 타율은 4할 7리였습니다. 숫자만 놓고 봐도 쉽게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블랙퀸즈가 새로운 선수들을 뽑고 포지션까지 크게 바꾼 뒤 처음 맞는 공식적인 시험대였습니다. 선수들이 라커룸에서 선발 명단을 기다리는 순간 긴장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가장 먼저 시선을 끈 이름은 송가였습니다. 송가는 시즌1에서 타자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시즌1 기록 가운데 타율 6할 오픈홀이라는 높은 수치가 소개될 정도로 공격력이 확실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시즌2 첫 경기에서 추신수 감독은 송하에게 공을 맡겼습니다. 선발 투수였습니다. 송하 본인도 시즌2를 시작하며 투수로 1이닝 정도 출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은 임무는 한 이닝 시험 등판이 아니라 개막전 선발이었습니다. 추신수 감독은 비시즌 동안 송하가 투수 훈련에 집중했고 눈에 띄게 발전했기 때문에 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선수들의 자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수진은 1번 타자 중견수로 들어갔습니다. 김호나는 2번 타자 우익수였습니다. 아야카는 7번 타자 1루수, 박하야는 9번 타자 2루수로 배치됐습니다. 기존에 익숙했던 그림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시즌1에서 선발로 뛰었던 선수 가운데 이번 명단에서 빠진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더그아웃에서 경기를 바라보는 자리가 편하면서도 불편하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단 한 번의 라인업 발표가 선수들에게 시즌2의 냉정한 현실을 보여준 셈입니다. 하지만 가장 파격적인 카드는 역시 박민서였습니다. 신입선수가 4번 타자의 유격수라는 것은 단순한 기대주 대우와는 달랐습니다. 4번은 중심 타선의 한가운데입니다. 유격수는 내야 수비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타격과 수비 모두에서 즉시 전력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면 쉽게 맡기기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추신수 감독과 이대영 코치, 윤성민 코치가 박민서를 어떤 수준으로 평가했는지가 라인업 한 장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박민서가 갑자기 나타난 선수였던 것도 아닙니다. 시즌2 첫 방송에서 공개된 트라이아웃부터 경쟁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총 나실 7개 종목에서 3점배 8명이 지원했습니다. 제작진의 사전 테스트를 통과해 실제 트라이아웃에 참가한 사람은 18명이었습니다. 처음 공지된 선발 인원은 단 3명이었습니다. 지원자 수만 놓고 계산하면 처음부터 극소수만 살아남는 경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예상보다 뛰어난 지원자가 계속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트라이아웃 4조에 등장한 박민서는 골프 선수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구와의 연결은 훨씬 오래됐습니다. 그는 중학교 시절까지 리틀 야구 선수단에서 뛰었고 유일한 여자 선수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최연소 여성 선수 홈런 기록을 보유했다는 이력도 방송에서 소개됐습니다. 문제는 고등학교 진학 이후였습니다. 계속 야구를 할 수 있는 팀이 사라지면서 골프로 전향하게 됐습니다. 야구를 포기했다기보다 현실적으로 이어갈 길이 끊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야구여왕 시즌2의 트라이아웃이 다시 야구로 돌아올 기회가 됐습니다. 테스트가 시작되자 과거 경력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는 것이 곧 드러났습니다. 박민서는 몸을 풀 때부터 깔끔한 일자 송구를 보여줬습니다. 내야와 외야를 가리지 않고 정확한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윤성민 코치의 공을 상대로는 홈런성 강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투수 평가에서는 당시 블랙퀸즈의 강타자로 소개된 송가를 상대로 시속 190km의 공을 던져 삼진까지 잡았습니다. 공격과 수비 투구를 한 번에 보여준 것입니다. 코칭 스태프 쪽에서 더 볼 것도 없다는 반응이 나왔고 박민서는 만장일치 1순위 합격자가 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민서와 함께 즉시 전력으로 확정된 선수가 최혜빈이었습니다. 소프트볼 출신 최혜빈은 안정적인 수비와 타격을 보여줬고 포수 자리에서도 경쟁력을 드러냈습니다. 장수영과 배터리 호흡을 맞추는 과정에서 블랙퀸즈의 빠른 주자들이 시도한 도루를 저지하며 기존 선수들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줬습니다. 새로운 선수가 들어온다는 의미가 단순히 선수 숫자가 늘어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오면 누군가는 자리를 내줘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3명을 뽑을 계획이었지만 최종 결과는 다 5명이었습니다. 박민서와 최혜빈이 먼저 최종 합격을 확정했고 필드하키 출신 김나영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후 구단과 논의를 거쳐 테니스 출신 김세영과 배드민턴 출신 송민지가 추가로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박민서, 최혜빈, 김나영, 김세연, 송민지 5명이 새롭게 블랙퀸즈에 합류했습니다. 시즌1 원년 멤버 12명과 신입 5명이 합쳐져 시즌2의 블랙퀸즈는 17명 체제로 출발했습니다. 선수가 많아졌다는 사실은 기회가 많아졌다는 뜻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추신수 감독은 시즌2 개막전까지 남은 시간이 단 2주라고 말하면서 팀이 보강된 만큼 코칭 스태프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 더 강한 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수들에게도 그 훈련을 따라와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개막전을 앞두고 10일 동안 집중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새로운 선수에게 적응 기간을 길게 주는 방식이 아니라 곧바로 실전 경쟁에 집어넣는 방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시즌2에 걸린 조건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출정식에서 추신수 감독은 새로운 슬로건으로 올인올 윈을 제시했습니다. 목표는 전승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 공개된 현실은 훨씬 냉정했습니다. 시즌2에는 아시아 여자 야구 2위로 소개된 대만전력과 세계 여자 야구 1위, 일본의 사회인 야구팀까지 상대 일정에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승률 6할 달성 실패 시 팀 해체라는 조건까지 걸렸습니다. 단순히 재미있는 경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팀의 존속을 증명해야 하는 시즌이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감독이 가장 먼저 버린 것은 이름값이었습니다. 시즌1에서 잘했다고 시즌2 선발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오래 함께했다고 먼저 기회를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누가 더 잘 던지는지, 지금 누가 더 정확하게 수비하는지, 지금 누가 더 강한 타구를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송하가 선발 투수가 됐고 박민서가 4번 유격수가 됐으며 최혜빈이 5번 3루수로 들어갔습니다. 기존 선수들의 포지션도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선수들이 명단을 보고 놀랐던 이유는 단순히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경쟁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그 순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타즈전은 이 파격적인 판단이 맞았는지 검증하는 경기였습니다. 1회 초 마운드에 오른 송가는 연속 스트라이크를 잡으며 첫 이닝을 3자범퇴로 끝냈습니다. 1회 말에는 주수진이 안타로 출루한 뒤 도루에 성공했습니다. 김호나가 볼넷으로 나갔고 송하와 박민서, 신소정의 연속 안타가 이어졌습니다. 블랙퀸즈는 1회부터 6점을 뽑았습니다. 새 라인업이 시작부터 빠르게 작동했습니다. 6회 초에는 박민서의 수비가 나왔습니다. 산타즈의 강타자를 상대로 나온 타구를 처리해 아웃 카운트를 만들었습니다. 최혜빈도 높게 뜬 공을 잡아 아웃을 추가했습니다. 마지막 타자는 송가가 삼진으로 처리했습니다. 공격에서도 박민서와 최혜빈의 장타가 나오면서 점수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2회에도 블랙퀸즈는 6점을 추가했습니다. 2이닝 만에 경기의 흐름이 크게 기울었습니다. 물론 송하에게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3회 초 2아웃 이후 주자가 쌓였고 적시타와 몸에 맞는 공까지 나오면서 실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송가는 끝까지 자신이 이닝을 마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결국 삼진으로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았습니다. 이날 송가의 기록은 3이닝 4실점 5탈 삼진이었습니다.
개막전 선발이라는 부담 속에서 새 이닝을 책임졌고 시즌2에서 투수로 달라진 모습을 실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4회 초 또 하나의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투수로 박민서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4번 타자이자 유격수로 출전한 신입 선수가 이번에는 투수까지 맡은 것입니다. 박민서는 첫 등판에서 세 타자를 모두 잡아냈습니다. 필요한 공은 11개였습니다. 해설에서는 프로야구에서도 이닝당 평균 투구수가 약 14개 정도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첫 등판을 셔메이플구로 끝낸 장면은 박민서의 존재감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타석에서 이미 엄청난 결과를 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박민서는 이날 5타수 5안타를 기록했습니다. 한 번도 안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마지막 순간에도 박민서의 방망이가 등장했습니다. 4회 말 무사만루에서 끝내기 안타를 때렸고 경기는 그대로 콜드게임으로 종료됐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산타즈 4점 블랙퀸즈 19점이었습니다. 시즌 후 첫 경기에서 블랙퀸즈가 6대4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결국 개막전 가장 파격적으로 보였던 카드가 경기의 중심에 섰습니다. 송하는 선발 투수로 3이닝을 던졌고 5개의 삼진을 잡았습니다. 박민서는 4번 타자와 유격수로 출발해 5타수 5안타를 기록했고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해 11개의 공으로 3개의 아웃 카운트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끝내기 안타까지 쳤습니다. 최혜빈 역시 5번 타자 3루수로 들어가 공격과 수비에서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라인업을 보고 왜 저 이름이 저 자리에 있느냐고 놀랐던 순간이 경기 후에는 왜 그 이름이 들어갔는지를 납득하게 만드는 결과로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박민서 한 명이 잘했다고 경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입은 5명입니다. 기존 선수는 12명입니다. 총 17명이 한정된 선발 자리를 놓고 계속 경쟁해야 합니다. 시즌2의 목표는 승률 6할입니다. 상대 수준도 올라갑니다. 개막전 다음 상대는 전국 대회에서 총 7회 우승한 해머스 스톰으로 예고됐습니다. 이후 대만과 일본 관련 강한 전력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경기의 성공만으로 누구도 자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즌2 라인업 공개 장면의 진짜 의미는 박민서의 깜짝 발탁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추신수 감독이 선수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과거의 이름보다 현재의 실력으로 뛰겠다는 것입니다. 원년 멤버에게도 안전지대는 없고 신입에게도 특혜는 없습니다. 잘하면 들어가고 흔들리면 빠질 수 있습니다. 팀 해체라는 조건이 걸린 시즌에서 감독은 가장 냉정한 경쟁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박민서는 그 경쟁의 첫 번째 상징이 됐습니다. 야구를 계속하고 싶었지만 고등학교 진학 이후 뛸 팀이 없어 골프로 방향을 바꿨던 선수가 다시 야구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업 8명의 지원자가 몰린 시즌2 경쟁에서 최종 5명 안에 들었습니다. 첫 경기에서는 4번 유격수로 출전했고 5타수 5안타를 기록했으며 투수로도 11구 3자범퇴를 만들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이제야 야구를 다시 하는 게 실감난다는 소감을 전한 이유가 숫자만 봐도 이해됩니다. 그러나 블랙퀸즈가 진짜 강해지려면 박민서 혼자만의 돌풍으로는 부족합니다. 송하가 투수로 더 안정되어야 하고 최혜빈이 공수에서 경쟁력을 이어가야 하며 김나영과 김세현, 송민지도 자신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기존 멤버들도 자리를 되찾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합니다. 시즌2의 가장 무서운 변화는 유명한 한 명의 등장보다 팀 전체가 서로의 자리를 위협하며 성장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첫 경기 19대4라는 결과는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추신수 감독이 제시한 기준은 한 경기 대승이 아니라 시즌 전체 승률 6할입니다. 한 번의 실수와 한 번의 부진이 다음 경기 선발 명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대가 더 강해질수록 이 원칙은 더 냉정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즌1의 주전이 시즌2의 주전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대로 시즌2의 신입이라는 이유로 기다려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이 봐야 할 것은 단순히 누가 유명한가가 아닙니다. 다음 라인업에서 누가 살아남는가입니다. 박민서가 4번 유격수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을지, 송하가 선발 투수로 더 긴 이닝을 책임질 수 있을지, 최혜빈이 기존 내야진의 경쟁 구도를 얼마나 더 흔들지,
그리고 아직 첫 경기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지 못한 신입 선수들이 언제 기회를 잡을지가 시즌2의 핵심 변수가 됐습니다. 라인업 한 장이 선수들을 놀라게 했고 첫 경기 결과가 그 선택의 이유를 보여줬습니다. 야채 9개 종목 308명의 지원자, 18명의 트라이아웃 참가자 최종 5명의 신입, 12명의 원년 멤버, 총 17명의 경쟁. 여기에 승률 6할 실패 시 팀 해체라는 조건까지 더해졌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시즌2가 얼마나 냉정한 경쟁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장면은 이미 나왔습니다. 4번 유격수 박민서 선발 투수 송하, 5번 3루수 최혜빈이라는 예상 밖의 선택이 실제 경기에서 승리로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강한 상대와 맞붙을수록 추신수 감독은 다시 한번 익숙한 이름 대신 그날 가장 준비된 선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또 누군가는 자신의 이름을 보고 놀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명단에서 빠진 자신의 자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시즌2에서 진짜 무서운 것은 박민서 한 명이 아닙니다. 누구도 자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쟁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을 이겨낸 선수들만이 블랙퀸즈를 승률 6할과 팀 생존이라는 목표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첫 라인업은 이미 답을 보여줬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원칙이 더 강한 상대 앞에서도 통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선수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